왜냐하면 네, 갑자기 회의가 기록이 되네요. 네, 저희가 뭐 모든 수단을 다 써가지고 학습 코칭을 하는데 그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학생이 성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겠지만 좀 눈에 바로 보이는 현실적인 목표. 좀 어머님들이 저희한테 돈을 주면서까지 과외를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대학을 잘 가려고 이게 가장 그냥 현실적인 목표겠죠. 그래서 성적도 올려주고 고민도 해결해주고 하면서 정말 그 학생을 아끼면서 손잡고 열심히 막 달려오는데 가장 끝에는 대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입을 잘 마무리를 하는 것, 마침표를 잘 찍는 것이 컨설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딱 입사를 해서 신입 코치 때 바로 고3부터 수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좀 아픔이 있었어요. 간호학과를 준비를 하려는 학생이었는데 내신 등급이 4등급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학생은 간호학과가 안 된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입시에 대해서 모르니까. 근데 그 학생을 대학교에 보내놓고 나서 어, 이제 아름아름 듣게 된 게 적성고사가 있다.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면 4등급인데 제가 차라리 1년 동안 적성고사를 잘 준비를 했으면 자기가 원하는 간호학과에 갈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학생한테 말을 해주지 못했고 그 학생은 자기 꿈을 이루지 못했구나.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학생을 정말 열심히 가르쳐서 국어 성적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있었는데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국어 성적 올랐잖아. 이렇게 하니까 국어만 오르고 이제 다른 거는 망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이게 한 과목만 잘한다고 해서 이 아이를 전체를 뭔가 케어를 해주기가 되게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럴 때 내가 좀 더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알았으면 일단 국어를 잘 쳤으니까 수능에서 국어가 30% 정도 들어가니까 다른 과목이 조금 망했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기는 힘들다. 이제 선생님이 한번 찾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현실적으로 학생을 도와줄 수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제가 몰랐을 때는 학생을 도와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좀 몸이 내가 힘들더라도 컨설팅 이거는 무조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컨설팅은 당연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하기가 힘들어하고 도전하기 꺼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학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머리 무지하게 아프고요. 요번에도 이제 7월 달부터 9월 달 사이에 제가 머리가 엄청 많이 빠졌어요. 애들 대학 좀 보내려고 이제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특히 이번에 좀 입시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해마다 많이 바뀌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좀 바뀐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애를 어떤 대학에 보내야 되지 하면서 자료 찾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학생들한테 재미삼아 말을 했던 게 선생님 머리랑 머리카락이랑 너네 대입을 바꾸고 있다. 나중에 선생님이 혹시 대머리가 되면은 너네 한 가닥씩 심어줄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좀 머리도 아프고는 하지만 책임감도 많이 들 수 있어요. 컨설팅을 잘 못했을 때, 얘가 이제 나로 인해서 대입을 망쳤구나 하는 막 그런 생각까지 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알고 있으면 더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현재
애가 내신이 막 계속 4.5, 4.5, 막 4.5, 6, 7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학생이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근데 막 자꾸 애가 인서울이나 인경기를 가고 싶다고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좀 다른 방안은 없을까? 되게 답답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공부의 방향성을 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입시랑 연결이 되면은 굉장히 명확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이한테 솔루션을 제공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조금씩 조금씩 제가 좀 이렇게 자료를 조금씩 드리고 또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아마 진짜 이런 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선생님은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분이에요.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뿌듯하시고 보람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챕터는 수행평가 대비를 하는 거죠. 네. 지금 9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행평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수행평가를 저희가 그냥 단순히 뭐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잘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퍼센트를 좀 따져보면은 한 학기 시험 전체가 이제 중간고사, 수행평가, 기말고사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 수행평가의 어떤 범위, 그 퍼센트가 한 40에서 50%를 차지하고 많은 경우는 제가 한 70%도 봤어요. 네. 그러면은 수행평가를 못 치면은 그냥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의 주 재료로 쓰인다는 거예요. 저희가 앞으로는 자소서가 점점 폐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학생이 대학교를 갈 때 생활기록부 하나만 제출을 하면 되거든요. 그것도 온라인으로 그냥 자동으로 제출이 돼요. 근데 생활기록부에 내가 보여줄 게 없어. 그러면 도대체 저 학교에서 나를 왜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이유도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뭔가 뭐 예를 들면 식품영양학과를 가고 싶다. 그래서 식품영양학과에 관련해서 교육도 듣고 막 자기가 찾아서 듣고 막 그거에 대해서 보고서 제출하고 막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면 식품영양학과에 내가 그 생기부를 제출했을 때 아, 얘는 정말 그 학과에 대해서 미리부터 준비하고 너무 우리 학과를 오고 싶구나. 이런 게 자연스럽게 어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수행평가를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공부 구도 수업도 해보고 컨설팅 수업도 해보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40대 이상 이제 분들이 부모님이신 경우가 좀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렇게 학교를 다녔던 거 그거를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아, 수행평가 일단 됐고 중간 기말 잘 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애가 계속 수행평가에 집중을 하니까 그게 너무 못마땅하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학생과 뭔가 이렇게 부모님 간의 갈등 같은 게 있을 때 중간에서 이제 제가 그런 부분을 많이 풀어드린다거나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행평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제 제가 학생 성적표를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지금 100점 만점에 91점, 87.6 이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전체 성적은 91.58이 나왔어요. 이거보다 잘 나왔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수행 평가를 만약에 얘가 너무 못 쳤으면은 이 성적을 만회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조금 더 잘 받은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 이렇게 중간, 수행, 기말 이렇게 세 개가 다 합쳐져 가지고 여기 이렇게 세 개 다 합치면은 40%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합쳐져 가지고 수행 평가에도 신경을 써야지 된다라는 거를 좀 성적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시즌은 조금씩 학교마다 다르지만 이제 대부분 1학기는 3월 달부터 부지런하게 시작하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사실 많은 건 여기 4월 달에 4월 달에서 5월 달 초에 보통 시험을 치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수행 평가가 되게 같이 많이 겹쳐요. 겹치고
저도 이제 그렇지만 아마 코치님들도 관리하시다 보면 오늘 왜 숙제 안 했어? 이렇게 하면은 수행평가 준비하느라고 밤을 샜어요. 그래서 숙제를 못했어요. 이런 친구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아이는 혼자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상 그 결과물을 보면은 아니 이거 그냥 한 한두 시간만 작업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하루 종일 했다고?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조금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준다면 얘가 더 퀄리티가 높게 수행평가를 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꼭 컨설팅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수업 시간에 도와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이 먼저 해볼 수 있는 그리고 아이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수행평가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기록부도 잘 나오고 그러면은 그래서 평소에 저는 이제 첫 상담을 딱 가면은 이제 부모님한테도 먼저 말씀을 드려요. 수행평가 있는 거 전부 다 가지고 오시라. 혹시 아이가 못 챙기면은 어머님께서 먼저 좀 주시라고 항상 체크를 해주시라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심각한 거 되게 많더라고요. 뭐 토론 준비도 있고 뭐 보고서 작성도 있고 뭐 에세이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이제 비일비재하지만 어떤 학교는 사회 과목인데 동영상을 보고 뭘 적어야 되는데 그 동영상이 전부 다 영어로 나와요. 자막이 없어요. 자막이 없고 다 영어로 나오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질문지를 채워야 되는데 애가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거를 다 놔버리려고 하는 그런 친구도 봤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저희가 주워 담아야죠. 주워 담아서 어떻게든 이거를 조금이라도 해서 학교에 제출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이제 계속 쌓이다 보면은 좀 아이가 다른 선생님에 비해서 이렇게 이 선생님께 이렇게 도와주는 선생님한테 더 많이 의존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기 과목이라면 당연히 잘 도와줄 수 있고요.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다른 과목은 제가 도와주기 힘든데 막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거 되게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미 저희는 배웠잖아요. 그래서 학생보다는 좀 나을 수가 있어요. 학생보다는.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주제를 선정할 때 아이디어 같은 거를 조금 더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국어인데 이제 그냥 이렇게 전혀 상관없는 거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명공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 애가 크리스포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보고서를 썼어요. 근데 물론 이제 긁은 것도 많죠. 네. 하지만 이렇게 예쁘게 막 해가지고 각주도 막 달아가지고 좀 있어 보이게 편집을 해주고 했더니 생활기록부에 이제 이렇게 내용이 들어갔어요. 전체를 다 가지고 온 건 아니고 이제 전체 중에서 이 부분이 반영된 내용만 가지고 왔거든요. 잠깐 읽어보면은 자유탐구활동 주제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함. 특정 염기서열을 인식한 후 원하는 부위의 DNA를 정교하게 잘라내는 기술인 유전자 가위의 정의를 설명하고 유전자 가위의 발전 역사를 소개함. 또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3세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에 대해 크리스퍼 시스템의 발견, 작용 기작, 활용 방안을 설명함. 이 과정에서 이거 잘못했네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 유전병의 감소 등 활용 범위가 넓지만 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과학자들의 생명윤리 의식이 뭐지? 아직은 더 공부해야 할 분야네요. 네. 왜 얘가 반응을 했을까요? 네. 활용 범위가 넓지만 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과학자들의 중요한 생각을 밝힘 또한 미래 자신도 혁신적인 발견을 하고 싶다는 다짐을 통해 진로 의지가 강화됨. 이런 식으로 생활기록부에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생기부를 뭐 고쳐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비리가 되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많이 써오라고 하지만 또 어떤 학교에서는 내 선생님이 알아서 쓸 테니까
그 부분은 터치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만져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수행평가를 도와주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수행평가를 도와줬을 때 그래도 애가 혼자 하는 것보다 특히 남학생은 정말 성의 없이 해가거든요. 걔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조금 더. 그래서 조금 더 나중에 얘가 뭐 생명공학과를 진짜 이제 지원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모이고 모여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생활기록부가 구성이 되면은 아, 얘가 생명공학과에 되게 오고 싶은 애구나 라는 게 자연스럽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대회 시즌이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관리하는 학생의 그 대회 일정은 어디서 볼 수 있지?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코로나가 되면서 일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관리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되게 막 거의 울듯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런데 정말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막 대회가 예를 들어서 뭐 20일이다 그러면 한 2, 3일 전에 얘기를 해주신대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미리미리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은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이제 관리하는 학생인데 이제 학교 알림이에 잠실 여고를 이렇게 치면은 이런 게 뜨거든요. 그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창이 하나가 더 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학생 현황, 교원 현황, 교육 활동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교과별 교과지도 운영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위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평가 계획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밑에 파일이 하나가 뜨는데 이 파일을 열어봤을 때 이제 뭐 진도를 어떻게 나간다든지 아니면 대회를 어떻게 한다든지 막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여기 동아리도 뭐 하는지 보고 싶으면 여기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있고 아니면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대회 일정 같은 거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 똑같은 학교거든요. 학사 일정 이런 데 들어가면 여기 2021년도 학사 일정이 있죠. 이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학사 일정표가 나와요. 그럼 언제 시험 치는지 나오고 여기 뭐 보면은 포트폴리오 PPT 발표 대회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내가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진로를 위해서 준비해 오고 있었던 거를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좋은 대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학생이랑 야, 우리 저기에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좀 해놨고요. 여기 보면 또 이제 과학 경시 대회 이런 거 있죠. 뭐 생물 지구 경시 대회 이런 식으로 그 교내에서 경시 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학생의 진로랑 맞는 쪽으로 이렇게 경시 대회 같은 거를 나가게 미리 같이 준비를 해주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 PPT 발표 대회를 이제 10월 20일 날 나갈 건데 이제 학생하고 먼저 스토리 라인을 좀 잡았어요. 학생이 원래는 디자인을 하고 있다가 뭔가 막 입시 미술 같은 게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거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고2를 올라오면서 이게 뭐 하지? 이렇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에 관련해가지고 뭔가 직업을 가지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지만 학과가 거의 없어요. 반려동물 학과 이런 게 거의 없고 아니면 전문대 같은 데만 있어요. 근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애가 잠실여고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인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를 가가지고 전문대를 가기는 좀 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반려동물 학과? 그게 뭔데?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인서울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친구들이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이가 되게 슬퍼하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처음에 좀 넣고 그다음에 이제 책 같은 거를 이제 좀 같이 넣어서 이런 책을 이제 읽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 계기가 되어서 좀 동물 쪽으로 확실하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 인식이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데 반려동물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법안도 뭔가 동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그런 법안들이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소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터졌는데 사람에 대한 백신은 되게 많이 만드는데 반려동물도 이제 여기를 보면 인간과 동물이 70%가 비슷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동물은 코로나에 안 걸릴까? 이제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해서 자료를 찾아봤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좀 포트폴리오로 보여주려고 하고 이 부분에 가장 집중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얘가 공주대를 가고 싶어 하는데 공주대의 그 교수님들이 이렇게 좀 논문을 쓰신 거나 막 이런 것들을 보니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수의학과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반려동물 학과가 좀 없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생명공학이나 생명과학이나 수의학과 이런 데를 나오신 분들이 뭔가 반려동물 학과에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막 동물을 해부하고 막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하셔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가장 포인트를 줘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나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되겠다. 뭐 이런 포부를 이제 드러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생이랑 이렇게 막 자료를 찾아본다든지 그렇게 하고 이제 PPT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아이가 정말 잘 만들어서 이제 대회에 상을 받으면은 굉장히 좋겠고 상을 받지 않더라도 자율 활동 같은 거에다가 이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행 평가가 바로 대회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소서 쓰기 대회, 자소서 쓰기 수행 평가가 있었는데 그게 대회로 바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자소서를 학생이랑 같이 써줬거든요. 근데 저도 이게 대회인지는 몰랐고 그냥 수행 평가인 줄 알고 일단은 써줬는데 이게 나중에 상장이 이렇게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저희가 한 학기에 그래도 하나 정도는 이렇게 대회에 나가면은 좋잖아요. 하나씩 반영이 되니까. 그래도 너무 없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있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대회로 연결을 해서 상장을 하나 추가하면 이제 보통 상장을 한 학기가 마무리할 때 한꺼번에 주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때 뭔가 상장을 되게 많이 받은 친구들은 자존감이 좀 올라가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시간을 체크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번째로는 이제 고3들을 혹시 가르치시는 분이 있을까봐 이제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면접은 주로 10월에서 12월 달까지 봐요. 이번 해에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어떤 특정한 학생의 입시 캘린더를 갖고 온 건데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다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지금 면접이 되게 많이 몰려 있죠. 11월 달에도 이렇게 면접을 보고 특히 이제 수능을 치고 나면은 면접 뭐 논술 이런 게 되게 많고 12월 달에 12월 6일까지도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면접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주로 근데 이제 자소서도 거의 안 보는 경우가 많아서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뭐 이렇게 이제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교과 성적 관련해 가지고 가장 좋아했던 교과목은 무엇이냐 뭐 이런 성적 자신만의 특별한 학습 노하우가 있냐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데 왜 그랬냐 아니면 이 과목 좋아하는데 왜 등급이 낮게 나왔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물어본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학생하고 특정 포인트를 잡아서 준비를 하면 되고요. 예시로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제 학생의 경우는 환경공학과 이런 데를 이제 지원을 했어요. 살기 좋은 도시 설계 보고서를 제작하는 활동에서 뉴욕 지역의 문제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환경공학과 쪽으로 질문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학생이랑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잠깐 읽어보면은
1학년 때 살기 좋은 도시 설계 보고서 제작 활동에서 뉴욕 지역 중간에 숲을 조성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을 일부러 찾아가야 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중심에서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을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자연 속에 있을 때가 마음의 안정을 많이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부러 경치가 좋은 곳에 여행을 가서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누립니다. 숲속에서 산림욕을 하며 힐링을 하고 해안가에서 모래사장 맨발로 걸으며 자연을 느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많은 문학 작품에서도 삭막한 도시 환경보다 자연 속에 있을 때가 더 아름답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은 일부러 도심에서 벗어나 외곽 지역으로 벗어나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심 중간에 숲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힐링감을 느끼며 자연과 함께하는 매일이 될 수 있도록 도시를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항에 대해서 답변을 만들었거든요. 저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질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저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거 비슷하게 대답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답변을 만들었는데요. 좀 답변을 구성할 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팁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두 갈식으로 써야 돼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먼저 얘기하고 이유를 뒤에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생기부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그걸 다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통 면접을 하면은 한 많아봤자 한 세 문제에서 한 6문제 정도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 않아서 좀 학과랑 관련된 것들을 위주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인성 질문 같은 거 좀 한두 개 섞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학과에 관련된 활동만 위주로 좀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주장만 계속 얘기하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 주장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각해? 라고 질문을 던져서 그 이유를 두세 가지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제가 질문을 했던 게 왜 뉴욕 중간에 숲을 마련을 했어? 했더니 이제 학생이 일부러 찾아가야 하는 자연이 아니라 중심에서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 좋다고 생각을 했다. 왜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게 되게 좋아? 이렇게 이제 또 물어보니까 자연 속에 있을 때가 마음의 안정을 많이 얻는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연 속에 있을 때가 왜 마음의 안정을 많이 얻는지 너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도 물론 좋지만 좀 일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를 좀 얘기를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문학 작품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학생이 저는 환경공학과인데 문학 작품 얘기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봐서 요즘에는 융합적인 그런 인재를 많이 원하니까 상관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너가 소설책을 많이 읽었던 건 맞으니까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대답을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했고요. 보통 이제 대답을 1분에서 2분 정도로만 준비를 하라고 해요. 너무 짧으면 성의가 없어 보이고 너무 길면은 듣기에 지루하기 때문에 딱 한 1분 30초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 네, 길이감이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면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 모든 자료를 다 버리지 말고 꼭 한 곳에다가 모아놔야 된다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애들이 3학년 거는 많이 기억나는데 1학년 거는 거의 기억이 안 난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저런 얘기를 했었나요?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고서를 다시 읽어봐야 될 수도 있고 책을 한번 다시 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모아놓으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제가 어, 그냥 단순히 뭐 이런 이론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좀 과제 같은 거를 네, 실천을 하실 수 있는 거를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우선은 지금 한창 수행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한번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를 같이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학생 학교 홈페이지에 같이 들어가서 저런 거를 다운받아서 얘네 학교가 1년 동안에 이런 게 있네 하면서 대회 같은 거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대회도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고3의 경우에는 이제 고3이라면 수시를 쓴다면 분명히 면접이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애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넣기 때문에 네,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생기부를 한 번도 안 보고 막 가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면접을 준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 선생님이랑 그냥 같이 이렇게 생기부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한번 밑줄 그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한번 마련을 해볼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수업 시간 때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막 엄청나게 깊이감이 있게 막 하면은 너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얇게 얇게 건드리는 정도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혹시 이제 질문 같은 거 있으실지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잘 들으셨나요? 네. 아,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학생들 가르치시면서 힘든 부분도 되게 많으실 텐데 혹시 좀 어려운 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아무도 없으실까요? 질문 있는데요. 네, 평가를 일단 봐주다 보면요. 네,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찾으면 찾을 수 있겠는데 음, 평소에도 음. 혹시 그런 지식을 쌓기 위해서 다른 분야를 본다거나 아니면 무슨 사이트를 보신다거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평소에도?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과제 건 하나 없어요. 네, 있었을 때 나오면 어떤 네. 식으로 자료를 찾아가지고 학생들한테 보강을 해주시고 그거를 이끌어 가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국어인데 국어는 진짜 뭐 아무거나 나와도 다 되는데 만약에 수학을 물어봤다. 이렇게 하면 이제 좀 괴롭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했던 게 그 아까 반려동물 학과를 가려고 하는 친구가 수학을 되게 자유로운 주제를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 진로랑 연결해가지고 보고서를 쓰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이 이제 수학이랑 반려동물을 뭘 연결시키지? 이제 그거를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당장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뭔가 떠오르는 게 많이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반려동물 숫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걔가 그래서 이제 올해의 반려동물이 한 이 정도 되면은 내년에 반려동물이 이제 얼마만큼 될지 예측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걸로 이제 네, 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건가? 잠시만요. 허접하지만 허접하지만 아주 그냥 정말 끼워 넣기 식으로 거의 했어요. 이제 이런 이거 학생 이름이 나왔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제 피보나치 수열을 넣어서 마침 수열에 관한 단원이 있어가지고 피보나치 수열로 내년에 반려동물 양육 인구수는 얼마일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제 선정 이유 이런 거는 저희가 만들어 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네이버에 긁으면은 다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봤을 때 지금 약간 n번째 피보나치 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재작년이랑 작년
거를 2개를 알면 이제 2022년 거를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해서 내년에는 2,500만이 될 것 같다. 하지만 이게 뭐 진짜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니까 그냥 예측을 한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되게 어거지로 했죠. 네. 근데 이제 저렇게 조금이라도 그 반려동물 학과를 가고 싶은 친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씩이라도 넣으면은 나중에 그게 생활기록부에 모였을 때 모든 활동들이 거의 반려동물 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 대학교에 어필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별건 아닙니다. 그냥 네이버에서 긁었어요. 네. 이렇게 아마 다른 분들은 저보다 더 잘하실 거라 믿고 만약에 내가 수학이다 그러면 더 잘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좀 허접했죠? 또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전현수 코치님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주제랑 관련 없어도 학생들하고 이렇게 좀 입시에 대해서 고민되는 부분은 없으세요? 없으시면 한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될까요, 국장님? 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처음으로 준비했던 그 입시에 대한 교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매달마다 특정 주제를 이제 잡아서 약간 먼저 가는 식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음 달은 제가 정식 컨설팅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식 컨설팅은 12월 달에 원래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미리 한번 들어놓으면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해줄 말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 발 앞서가는 식으로 항상 먼저 한 달씩 땡겨가지고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뭐 부족하지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도 계속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근데 목소리가 안 들려요. 아, 이제 어, 들리나요? 안 되나? 네네. 네네. 아니, 이제 아니, 들려요. 하여튼 또 얘기해야 되는구나. 네. 네, 교육 준비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이게 듣는 내내 정말 이제 받아 적기도 하고, 지금 녹화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12회 차로 아마 우리 코치님들이 이제 막상 하고는 싶지만 너무 막연해서 지금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 학기 뭐 애들 고3 애들이나 고2 애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습득을 하시면 분명히 저희도 정유미 지부장님처럼 근처처럼 그래서 학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좀 훌륭한 코치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우리 이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메인방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